안면거상 수술 후에 주의사항이 참 많거든요. 누구는 압박붕대를 며칠 이상 해야 하고 누구는 목을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말하니까 이게 사실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도 리프팅도 아이팅 성형외과 김종규입니다. 안면거상 수술하고 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주의사항이 첫 번째는 압박하는 거죠. 안면거상이나 큰 수술했을 때 상상하시는 그 모양 있잖아요. 붕대를 얼굴에 칭칭 감는 거. 압박을 왜 하냐면 우리가 피가 날 때 누르고 있으면 지혈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안쪽에 피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고, 결론적으로는 성형외과 교과서나 책들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압박 드레싱은.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꼼꼼하게 강하게 눌러놔도 피가 찰 사람은 찹니다. 그 말인즉슨 압박하는 게 피가 나지 않게 하는 효과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왜 의사들은 그렇게 열심히 압박을 하느냐? 일단 제일 큰 거는 안쪽에서 박리 후에 생긴 상처 부위에서 스멀스멀 나오는 삼출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 사이에 끼게 되면 살들이 다시 이제 들러붙는 과정에 좀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눌러주면 그런 피를 포함한 삼출물들이 좀 적게 되고 빨리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믿음과, 그 다음에 의사들이 자기 만족 내지는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좀 더 강하게 꼼꼼하게 압박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그냥 실린 게 아니겠죠. 그 누군가가 다 경험해보고 내린 결론이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압박을 열심히 꼼꼼히 했는데도 안쪽에서 피가 차는 경험을 한 이후에는 압박을 요즘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수술 끝난 직후에 그냥 가볍게 붕대를 대고 그냥 땡김이라고 그러죠. 탄력 밴드 정도만 감아주고 다음날은 바로 풉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피주머니를 넣는 거죠. 그 피주머니를 넣냐 마냐, 넣으면 얼마나 넣느냐, 필요 있네 마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피주머니의 목적은 출혈을 잡는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살 사이를 이제 칼로 가르겠죠. 그래서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거를 이제 꿰매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생살에서 나오는 진물이나 피 같은 삼출물, 이런 것들이 빠져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 공간에 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붓기나 멍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발생하는 삼출물들을 빨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피부가 바닥에 달라붙는데 방해되는 요소기도 하고 감염 같은 거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이지 않게 계속 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피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 확실히 붓기나 멍이 덜해서 회복기간이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주머니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확실히 피주머니를 한 이틀 정도 하고 있으면 붓기나 멍이 덜 하거든요. 세 번째는 움직임. 누구는 목을 철저하게 고정시켜야 된다. 누구는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정도는 크게 문제 없다. 그러니까 편하게 해라. 완전히 갈리는 내용을 아주 유명한 의사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좀 헷갈리죠.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피부를 한번 들었다가 바닥에 놨는데 이거를 계속 움직이면 얘가 딱 잘 붙지 못하고 비벼지면서 안 붙으니까 회복이 지연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안에서 삼출물이 좀 더 찬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리프팅 실컷 했는데 막 움직이면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계속 안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이제 리프팅이 완전히 견고해지는 회복 과정 3개월까지는 그런 움직임을 자제하면 효과가 좀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의 논리로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예 안 움직여야죠. 그냥 가만히 입도 벌리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표정도 짓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제약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적게 움직이시라고 그래요. 움직임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조금 조심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실질적인 거는 수술하고 나서 피가 나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수술할 때 피 나면 지혈을 하긴 하지만 그런 임시 지혈은 내 몸이 완전 지혈을 할 때까지는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그 지혈된 부분에서 다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에서 출혈이 나버리면 피주머니 주위에 피떡이 금세 자리하면서 구멍이 다 막혀요. 그래서 피주머니 자체가 전혀 기능을 못하고 안에서 피가 고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다시 열고 출혈 부위를 지혈한 다음에 다시 새로 꿰매고 다시 회복 기간은 제로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혈압 상승되는 거를 좀 막으면 좋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움직임을 일주일 정도는 제한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 같은 경우에도 가이드를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붓기 덜 생기게 만들면 되거든요. 붓는 음식이 뭐가 있냐? 짠 거, 물 많이 먹는 거.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붓기 빠지는 걸 저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죠. 내가 실컷 이렇게 리프팅을 했는데 부어버리면 이게 더 땡기는 행위가 되니까 효과를 최종적으로 약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고무줄이 좀 더 늘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붓기는 최대한 적게 생기고 최대한 빨리 빠지는 게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음식을 싱겁게 먹고 수분을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2리터, 3리터 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좀 그런 식으로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염색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달 정도 지나면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간혹 상처가 다 아물었더라도 그 화학약품이 닿았을 때 좀 약간 따갑다고 하시는 분은 계신데 사실 뭐 그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염색은 뭐 한 달 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격한 운동은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건 한 달 정도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수술하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물 닿으면 안 된다 얘기를 진짜 환자들한테 듣는 거 봤거든요. 근데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처 자체는 봉합 후 48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다 막히거든요. 붓는단 말이죠. 그래서 물 닿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성형외과 레지던트 때부터 듣는 얘기거든요. 얼굴은 염증이 잘 생기지 않고 오히려 흉터를 좋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약을 막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물로 깨끗하게 상처를 유지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이든 눈 수술이든 수술하고 이틀 뒤부터 물 닿는다고 문제 생기는 경우도 전혀 없으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이틀째부터는 샤워나 머리 감기, 세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해외에서 오셔가지고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비행기 언제 타도 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기압 변화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피주머니를 단체로 뭐 비행기 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주머니 뽑고 나서는 비행기 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시기는 좀 넘긴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으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비행기를 타라 말씀드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면 거상 후에 뭐 관리, 뭐 회복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눈도 리프팅도 아이팅 성형외과였습니다.